행복감, 감사하는 마음, 경기가 풀려야지. 또는 사람들이 나한테 좀 잘해줘야지. 라는 생각만으로 현재 상황을 보내기만 한다면 절대 우리는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거죠. 자, 안 좋은 상황 안에서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겁니다. 자, 바로 그들은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. 감사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감사해야 돼? 감사거리를 찾는 일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은 감사일기 작성과 같은 어떤 감사 훈련을 통해서 키울 수 있습니다. 어느 방송사에서 행복에 이르는 10단계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. 필라델피아 긍정심리학자들은 400여 명을 대상으로 하루에 3가지씩 감사한 일을 쓰도록 했다는 거죠. 그 결과 이것은 참가자들을 매우 행복하게 만들었는데요. 단 일주일 동안 썼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참가자들 중에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사람들은 우울증이 크게 감소를 했고 동시에 행복감을 크게 증가시켰다는 겁니다. 그런데 이 행복감이 6개월 후까지도 지속이 되었다는 거죠. 감사하는 마음을 글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감사하는 삶을 스스로 경험하게 된 거죠. 감사는 어렵지 않습니다. 그저 하루하루 감사한 상황들에 대해서 나열을 하면 되는데요.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루에 3가지 감사한 일과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보는 거예요. 예를 들면 우리 직장인들이 감사일기 한번 살펴볼까요? 나는 매일 출근할 수 있는 직장이 있어서 감사한다. 이런 불안정한 경기 상황에 내가 일을 하지 못했다면 우리 가족들에게 더 큰 불행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. 직장인의 행복에 대해서 요즘 이슈가 되고 있어요. 직장 생활 내에서 행복감을 느낀다는 건 참 쉽지 않죠. 야근이나 성과에 대한 어떤 압박, 그리고 경기 불황으로 인한 명퇴 등등이 그런 이유들입니다. 자, 그런데요. 저는 지금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조금 말씀드리면 저 같은 강사들은 저희 사무실을 가는 날보다는 다른 기업의 연수원으로 출근하는 날이 많습니다. 그래서 지방 출장이 굉장히 많은데요. 일이 많을 때에는 일주일에 집에서 자본 날이 단 하루도 없을 정도니까요. 또 부산에 강의가 있다. 그러면 새벽에 첫 기차를 타고 출근을 하고요. 불규칙한 생활 때문에 몸도 많이 상하고 저도 가족이 있는데 가족들에게 굉장히 소홀하게 되죠. 근데 그렇다고 제가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죠. 아니면 일을 그만둔다? 일을 그만둔다고 제게 행복이 다가올까요? 일을 그만두면 그 상황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불편함이 또 생기겠죠. 그럼 달리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. 감사하는 마음으로요. 자,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제 개인적인 이야기로요. 대한민국에서 여성의 사회생활을 거의 20년 가까이 이렇게 왕성하게 할 수 있는 것에 저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습니다. 이 감사하는 마음은 주변에 전파가 되더라고요. 제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면 가족들도 저를 지지해 주게 되어 있다는 거죠. 그럼 그게 바로 행복인 거죠. 자, 또 다른 직장인의 예를 한번 볼까요? 나는 1월까지만 주말 당직을 서게 된 거에 정말 감사해. 더 오래 주말 당직을 섰더라면 아이들과 즐거운 주말을 보낼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. 자, 주말의 당직. 기쁘지 않죠. 하지만 더 이상은 안 해도 되는 것에 감사한다 라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1월이면 애들 방학인데 함께 놀아주지 못하겠네. 싫다, 짜증난다 라는 표현을 해봤자 상황이 달라질 게 없기 때문인 거죠. 이미 지난 이야기잖아요. 그죠?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한 감사함만 표현해 보도록 하는 겁니다. 나의 관심을 긍정적인 면으로 기울여 보면 우리 주변엔 더 많이 감사할 일들이 있을 겁니다.